오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78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변함없는 습관입니다. 시골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집은 오영자 할머니가 50년 넘게 살아온 공간이었죠.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고 아들과 며느리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자 민호는 대학에 들어간 뒤로 명절에만 얼굴을 비춥니다. 민호야, 할미 잘 지내고 있다.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니? 오영자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마다 손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간혹 받지 못할 때면 짧은 음성 메시지를 남기곤 하죠. 답장은 대부분 네, 할머니. 저도 잘 지내요. 곧 찾아뵐게요. 라는 짧은 문자로 돌아옵니다. 오영자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마을 작은 슈퍼에서 장을 보고 텃밭을 가꾸고 낮에는 마을회관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오영자 할머니의 일상입니다. 가끔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봉사도 하고요. 평화롭고 조용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오영자 할머니는 텃밭에서 가지를 따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집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시란가? 오영자 할머니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저예요, 민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영자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민호야?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이상하구나. 할머니, 사고가 났어요. 친구 차를 제가 몰다가.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에 오영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 손자의 목소리와는 달랐지만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서는 목소리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손자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오영자 할머니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디니? 할미가 지금 갈게. 병원에 있어요. 근데 할머니, 지금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해요. 제 통장에는 돈이 없고 부모님께는 말하기 힘들어서. 오영자 할머니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저축이 있었죠. 아들 내외의 결혼식을 위해, 손자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날도 손자를 위해 쓰일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기다려라. 할미가 금방 보내줄게. 오영자 할머니는 서둘러 마을버스를 타고 읍내 농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은 계속해서 떨렸죠. 하지만 손자를 생각하니 어떻게든 빨리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오영자 할머니.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오셨어요? 은행 직원 김영희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영자 할머니는 자주 오는 단골이었거든요. 내 손자 민호가 사고가 났어. 빨리 돈을 보내줘야 한다. 김영희는 오영자 할머니의 떨리는 손과 불안한 표정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얼마 전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받은 터라 더욱 의심스러웠죠. 할머니, 정말 손자분이 맞으세요? 요즘 이런 전화 사기가 많아서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영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영자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급해 있었어요. 우리 민호 맞아. 목소리는 좀 달랐지만 내 손자 이름도 알고 있었어. 민호가 지금 위험하다니까 빨리 좀 도와줘요. 김영희는 망설였습니다. 은행의 규정상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했지만 오영자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기 어려웠죠. 할머니, 제가 경찰서에 연락해 볼게요. 이런 경우 확인이 필요해요. 김영희가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을 때
오영자 할머니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5분이 지나고 경찰이 도착했어요. 정복을 입은 젊은 경찰관이 상황을 물었고 김영희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이런 경우 대부분 사기입니다. 손자분에게 직접 전화해 보는 게 어떨까요? 경찰관의 말에 오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민호가 전화기가 깨졌다고 했어. 연락이 안 된다니까. 경찰관과 김영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었죠. 하지만 오영자 할머니는 손자의 위험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발, 내가 책임질게요. 그냥 보내줘요. 결국 경찰관도 김영희도 오영자 할머니를 막지 못했습니다. 300만 원이 계좌이체로 낯선 번호로 송금되었어요. 오영자 할머니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오영자 할머니는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연 상황이 좀 나아졌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분명 평소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당황한 오영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너, 사고 안 났니? 네. 무슨 사고요? 저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 순간 오영자 할머니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속았어요. 자신이 평생 모아온 돈을 사기꾼에게 털린 것이죠. 다리에 힘이 풀려 버스 좌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을 풍경이 갑자기 무채색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영자 할머니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이미 인출된 후였고 경찰은 추적이 어렵다고 했죠. 저녁이 되자 아들 내외가 급히 시골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거였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전화를 믿으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한테 먼저 확인이라도 하셨어야죠. 아들 영철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 미경은 옆에서 한숨만 내쉬었고요. 오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자식들 앞에서 이런 꼴을 당하니 더욱 서글펐죠. 그날 밤 오영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어요. 민호라면 그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자책감에 시달리며 지냈어요. 아들 내외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지만 전화로 자주 확인했죠. 어머니, 이제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일 또 당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 말이 오영자 할머니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할머니를 위로했지만 그때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무료 급식 봉사도 쉬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자신이 없었거든요. 열흘째 되는 날 오영자 할머니의 집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경계하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놀랍게도 그 안에는 돈 뭉치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께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의 돈을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돕니다. 기다려라. 할미가 금방 보내줄게. 라는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그 진심 어린 걱정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돈을 원래대로 돌려드립니다. 오히려 조금 더 보태서요. 이것은 제가 새 출발을 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을 다해. 오영자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사기꾼이 돈을 돌려준다고? 그것도 더 많이? 상자 안에 돈을 세어보니 400만 원이었습니다. 오영자 할머니가 송금한 금액보다 100만 원이 더 들어 있었어요. 오영자 할머니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지난번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보이스피싱 범이 돈을 돌려주다니. 이 돈 받아도 되는 걸까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빼앗긴 돈이니까요. 다만 수사는 계속해야 합니다. 범죄는 범죄니까요. 오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편지를 쓴 사람이 정말로 새 출발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영자 할머니는 복지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점심시간이라 급식 봉사가 한창이었죠. 아이고, 오영자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어디 아프셨어요? 급식소 주방장 박순자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영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좀 쉬고 있었어. 오늘부터 다시 봉사하려고.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에 선 오영자 할머니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한 줄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따뜻한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문득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빼빼 마른 체구에 초점 없는 눈빛의 청년이었죠. 예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가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맑아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영자 할머니는 국자를 들고 잠시 그를 바라보았죠. 왠지 모를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영자 할머니는 그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어요. 왠지 모를 감정이 가슴 한구석을 스쳤습니다. 그날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영자 할머니는 자꾸만 그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영자 할머니는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도 매일 점심을 먹으러 왔죠. 이름표도 없이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고 조용히 밥을 먹고 사라지는 청년이었습니다. 오영자 할머니는 배식을 하면서도 자꾸 그 청년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까 청년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 찰나 오영자 할머니가 다가갔습니다. 젊은이 잠시만요. 청년은 놀란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도망치듯 복지관을 나가려 했지만 오영자 할머니의 다음 말에 걸음을 멈췄어요. 혹시 그 편지 쓴 사람이 자네인가? 청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더 깊숙이 눌렀었죠. 말없이 서 있던 청년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그냥 잊어주세요. 오영자 할머니는 청년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화내려는 게 아니야. 그저 말하고 싶어서. 청년은 주변을 불안하게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복지관 뒤편으로 걸음을 옮겼고 오영자 할머니도 따라갔어요. 제 이름은 강태윤입니다.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6살이고 소년원 출신입니다. 오영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윤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18배 소년원에서 나온 뒤로 정상적인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르바이트도 오래 못하고 결국 사기를 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었는데 점점 커져서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영자 할머니는 그의 마른 손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의 손이었죠. 그날 할머니께 전화드렸을 때 할머니가 기다려라, 할미가 금방 보내줄게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너무. 태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영자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손자 민호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또래였지만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아왔는지. 자네가 그 돈을 돌려준 이유가 뭔가? 태유는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자꾸 생각났어요. 제가 진짜 손자라고 믿으시는 그 마음이 너무 순수해서 처음으로 제가 한 일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오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윤의 솔직한 고백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정직하게 살아보려고요. 쉽진 않겠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이봐, 태윤아. 우리 집 근처에 작은 땅이 하나 있어. 내가 텃밭으로 쓰려고 했는데 너무 커서 혼자 관리하기 힘들더라고. 혹시 자네가 도와줄 수 있을까? 태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급여는 제대로 줄 테니 걱정 말고. 농사일 좀 배워볼래? 태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준 적이 얼마나 오래 전이었는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태윤은 오영자 할머니의 텃밭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진심으로 배우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영자 할머니는 농사일을 가르치면서 태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방치되었던 이야기, 잘못된 선택들, 모든 것이 태윤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윤은 오영자 할머니의 텃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흙을 만지는 것조차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제법 농사일에 익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오영자 할머니는 차가운 보리차를 들고 텃밭으로 향했어요. 태윤아, 좀 쉬엄쉬엄 해. 너무 무리하지 마. 태윤은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달리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맑아졌어요. 괜찮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땀 흘리는 게 좋아요. 오영자 할머니는 태윤에게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함께 텃밭 옆 작은 평상에 앉았어요. 태윤은 목을 축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오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어요. 저 개명하려고 합니다. 새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새 이름은 정했니? 네, 민준으로 하려고요. 민은 백성 민자에 주는 참되다는 뜻의 준자요. 오영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구나. 참된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지.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 저도 정직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오영자 할머니는 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지만 이제는 단단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열심히 일한 흔적이었죠. 할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태윤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오영자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어요. 제가 여기서 번 돈으로 조그만 가게를 열려고 해요. 읍내에 작은 편의점 자리가 나왔거든요. 오영자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벌써? 준비가 됐니? 네, 제가 소년원에 있을 때 편의점 실습을 했어요. 그때 배운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주신 그 100만 원이 저한테는 큰 씨앗이 됐습니다. 오영자 할머니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준 것도 아닌데 태유는 그 돈을 새 출발의 밑거름으로 삼고 있었어요. 정말 기특하구나. 앞으로도 정직하게 살아야 해. 알겠지? 태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오영자 할머니는 아들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윤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뭐라고요? 그 사기꾼이 어머니 근처에 있다고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죠. 오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록 아들은 볼 수 없었지만요. 그 아이는 이제 달라졌어. 내가 책임질게. 어머니, 한번 사기꾼은 영원한 사기꾼이에요. 속지 마세요. 오영자 할머니는 아들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태윤의 변화는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영철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그리고 어쩌면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영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영자 할머니의 말에 영철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걱정스러운 한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그 사람이 정말 변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알고 있단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법이지. 통화를 마친 후 오영자 할머니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걸까? 태윤을 믿는 것이 실수는 아닐까?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다음 날 태윤은 평소보다 일찍 텃밭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편의점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오영자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태윤아. 아니, 이제 민준이라고 불러야겠구나. 태윤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아직 개명 절차가 끝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이미 민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오영자 할머니와 태윤은 함께 읍내로 나갔습니다. 태윤이 계약한 편의점 자리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조그만 가게였습니다.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던 터라 먼지가 쌓여 있었죠. 여기가 내 새 출발점입니다, 할머니. 태윤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열심히 깨끗하게 꾸며서 손님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오영자 할머니는 태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정직하게 장사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줄 거다. 가게를 둘러본 후 그들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소박한 된장찌개와 반찬이었지만 태윤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할머니, 사실 제가 할머니를 처음 알게 된 건 급식소에서였어요. 오영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3년 전쯤이었어요. 제가 소년원에서 막 나와서 갈 곳이 없었을 때 그 급식소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할머니가 항상 웃으면서 음식을 나눠주셨어요. 한 번은 제가 다 먹고 나갈 때 할머니가 슬쩍 김치찌개를 하나 더 주시면서 젊은이는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셨죠. 오영자 할머니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봉사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그냥 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았어요. 판단하지 않고 뭔가를 바라지도 않고 그냥 밥 한 그릇을 더 주시는 게 너무 따뜻했습니다. 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전화했을 때
할머니 목소리를 알아봤어요. 그런데도 사기를 치려고 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오영자 할머니는 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렴. 내가 변하기로 했으니 그걸로 충분해.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편의점 개업식 날 와주실 수 있을까요? 오영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마을 사람들도 데려갈게. 내 새 출발을 모두가 축하해 줄 거야. 한 달 후, 태윤의 편의점 세본마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오영자 할머니는 마을 노인의 회원들과 함께 개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태윤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오영자 할머니의 설명을 듣고 모두 응원하기로 했어요. 우리 마을 청년이 새 출발하는 거니까 다들 도와줘야지. 태윤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개명 절차도 마무리되어 이제 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어요. 가게 앞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세본마트. 개업식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영자 할머니의 아들 영철과 며느리 미경, 그리고 손자 민호였어요. 오영자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철아, 너희들 어떻게 왔니? 영철은 쑥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니까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민주는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준입니다. 오영자 할머니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영철은 민준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민준의 진지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듯 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민준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할머니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의외로 민호가 민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형, 혼자서 가게 운영하기 힘들지 않아요? 민준은 예상치 못한 민호의 친근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이라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의 가게에서 작은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오영자 할머니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웃음소리가 늘어갔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참 성실해 보여요. 미경이 오영자 할머니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의심했나 봐요. 오영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기회가 필요한 법이지. 민준이가 그 기회를 잘 잡은 것뿐이야. 식사 자리가 끝나갈 무렵 민준이 모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과거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영자 할머니 덕분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면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두가 민준의 말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영철도 미경도 심지어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마을 사람들도요.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영자 할머니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 민준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할머니. 오영자 할머니는 민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날들이 있을 거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편의점 세본마트는 마을의 중요한 공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민준의 성실함과 친절함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단골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무거운 물건은 집까지 배달해주고 가끔은 필요한 물건을 대신 사다 주기도 했으니까요. 오영자 할머니는 매주 한 번씩 민준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민준은 특별히 준비한 차와 간식을 대접했어요. 그들은 텃밭에서 기른 채소와 과일을 나누며 서로의 일상을 나눴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서울에 가려고 해요. 민준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편의점 본사에서 우수 점주 교육이 있거든요. 오영자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우수 점주라고? 정말 대단하구나. 민준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아직 작은 가게지만 성실하게 운영하다 보니 본사에서도 인정해 주나 봐요. 오영자 할머니는 뿌듯한 마음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그 떨리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자신감 있는 청년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 가면 민호도 만나렴. 요즘 취업 준비한다고 바쁘다던데.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연락했어요. 시간 되면 만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민준과 민호는 꽤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비슷한 또래라 공통점이 많았고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민호는 가끔 방학 때면 고향에 내려와 민준의 가게를 돕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봄 마을에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새봄 나눔 장터라는 이름의 바자회였어요. 민준이 제안하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수익금은 모두 마을 노인복지관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행사장 한쪽에는 오영자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어른이라는 제목 아래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어요. 오영자 할머니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감동했습니다. 민준아, 이런 건 부끄럽잖니.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이 행사도 없었을 거예요. 행사장에는 영철과 미경도 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주 고향을 찾는 그들이었어요. 영철은 민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의 경계심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민준을 또 하나의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정말 훌륭한 청년이 됐네요. 영철이 오영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오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이가 스스로 변한 거지. 나는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야. 행사가 끝나갈 무렵 민준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여전히 떨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 인생을 바꿔주신 오영자 할머니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준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2년 전 저는 방황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제 자신도 망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오영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보이스피싱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지만 민주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습니다. 네, 저는 할머니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 기다려라, 할미가 금방 보내줄게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한 일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당하게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용서해 주셨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 덕분에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은혜를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민준에게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영자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무대 위에 선 민준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오영자 할머니와 민준은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지만 그 돈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영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그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을 이어준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구나. 그들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실수와 용서, 후회와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끝자락 오영자 할머니의 작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영자 할머니는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단다, 민준아.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어 갔습니다.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서로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오영자 할머니와 민준의 이야기처럼요.